한밤중 갑자기 전해진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사실상 존폐의 갈림길에 서면서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버티던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생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현장에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회사 하나가 어려워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여파가 직원과 협력업체, 소상공인 투자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주차관리와 시설관리, 청소 등 간접 고용 인력도 1,000명이 넘습니다. 회생 절차가 중단되면서 이들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지켜온 직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는 회생 절차가 연장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폐지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청산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직원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역시 허탈함 속에서 51일 동안 이어오던 단식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버틸 희망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안에서 장사를 하는 약 8,000개의 입점 업체들도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본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영업을 조기에 종료했고 자체 결제 단말기로 바꾸는 긴급 조치까지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입점 업체들은 수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와 시설 투자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지금은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납품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약 150개 업체가 받지 못한 평균 납품 대금은 업체당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업체는 올해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류업체의 경우 미수금만 6억 원이 넘고 창고에 쌓인 재고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15억 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되지 못한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지만 새로운 생산도 멈춰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입니다. 납품업체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원자재 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또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이를 연쇄부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대형 기업이 흔들릴 경우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까지 충격이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은 수많은 협력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단순히 직원 숫자로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전자당 기사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4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게 되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피해를 모두 막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업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유통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 초저가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대형 유통기업들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사업 효율화와 점포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자산가치와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일자리와 협력업체의 생존 여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원과 자영업자,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불확실한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고용시장, 지역 상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앞으로의 후속 조치와 추가 발표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홈플러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국내 유통업계의 또 다른 대형 구조조정 사례로 남게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경제 이슈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변화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